모의고사의 가장 큰 취지는 내가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될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주에 이 정도만큼만 하면 되겠다. 그에 대한 방향성 제시도 있고 최소한의 해야 될 분량 해야지만 요렇게 가야지만 1년 이내에 끝낼 수가 있어요.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어떻게 하든지 요것만은 최소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루에 공부를 일전에도 얘기한 대로 3시간 정도씩 할 수 있으면 주말에 좀 더 하셔야 되고요. 하고 노니까 또 못하는데 일요일은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 싸움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말이 좋아서 기술사 공부지 그냥 도전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봐봤겠어요. 그죠? 그리고 포기할 것 같은데 합격돼버린 사람도 있었었고. 그죠? 그런데 잘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 7, 8년 있다가 합격하고. 지난번, 지난해 차 때 합격했던 관리사님도 원래는 제가 여자분한테 이렇게 판단을 잘 안 하는데 여자분이 엄청 하고자비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보면 판단이 종합적으로 여자분을 편함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자는 약간 단편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남자분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 안 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해. 남자들. 자기들이 말이 좋아서 복합적 사고죠. 근데 외우라는 거 너무 안 외웁니다. 정말 안 외우지. 근데 여자분들은 외우라는 거는 열심히 외우는데 복합적 사고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럴까? 이런 게 파는 걸 잘 못해. 그런데 그분은 약간 남자다움이지. 남자스럽게. 그래서 잘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겠다 했는데 기대와 더불어서 엄청 잘하고 있었어요. 잘했는데 큰애에 대한 반항기 자녀 문제로 애가 그죠? 그래서 애가 너무 속세갖고 공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또 오고 또 안 되고 어디 갔다 오고 해서 최종 합격은 됐어. 힘들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힘들 때 바짝 더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나중을 생각하면 엄청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 시험 자체가 늦게 시작한 사람이 늦게 합격되는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젊다고 빨리 합격되는 시험도 절대 아니에요. 나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없지 않아 있지만 전부 다 절대성을 띠진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규칙성, 그죠? 술 좀 줄이고, 술 좀 줄이고. 지금 못 먹고 있다. 술을 많이 맞다. 여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과는 괜찮고. 괜찮은 술은 안 괜찮고. 왜요? 6월부터 먹을 수 있다는데. 지금 무슨 기간 그거네요. 금주 기간. 6월 6일부터 괜찮다고 하던가요? 최소한 3주 동안은. 3주 동안. 그래, 그럼 3주 뒤에는 이제 게임을 해도 되겠네요. 콧물이 나올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 좀 끊고 하시면 빨리 이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전에 시험을 치고 시험을 칠 수 있게 습관을 좀 들이고요. 본 수업을 하고 본수의 중요성들 반영을 하고 이제 마칠 때 한번 복습하는 차원과 왜 냈을까요? 라는 부분들 정리하자는 거죠. 요번에 나간 형태는 122에 대비해서 전체 모의고사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반내 첫 번째는 소방전기부터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소방전기의 1교시는 9문제 2교시는 3문제에 관련돼서 냈어요. 그죠? 좀 더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이 있어서 답지를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뭐 답을 찾든지 뭐든지 쓰시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책을 보는 습관을 두면 자꾸 뭐가 안 떠올라요. 공부 못하는 애들 아시죠? 옆에 풀이집 넣고 문제 풀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성적이 항상 같습니다. 항상 낮게 계속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짜내는 거, 생각하고 써보는 연습.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보면 문제가 첫 번째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화재 전파 지수에 관련돼서 케이블을 분류하고 케이블의 난연화 방법에 대해서 적어라. 이때 케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은
프린트물 받으셨죠? 프린트물은 소방전기, 여기 연소 건축방화 소방전기 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따로따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 케이블이라고 하는 부분들 전파지수는 화보에서 국제 기준에 대한 준한 형태로 반영되어 있어요. 화보, 요거죠, 요거. 화보에 대한, 그죠? 화재 전파지수에 대한 공식에 대한 뭐냐 설명이 있고요. 케이블에 나뉘어나는 지금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하 공동구 옆에다 이렇게 쓰면 관련된 문제 또 나올 거지. 지하 공동구의 화재 안전 기준이나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직 명료한 기준이 없어요. 지하 공동구의 소방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공동구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어. 건축법상도 대상이 안 되고 소방에서만 지하구 공동구를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땅한 소화 시스템을 해라고 하는 형태가 좀 부족해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결론은 다 자동화로 갑니다. 자동화를 위해서 나가는 방향성. 그래서 케이블 화재나 지하 공동구 화재는 큰 문제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요. 주가로 하면 기설치 케이블. 기설치 케이블은 답이 뭐 있니? 이렇게 해봐. 그죠?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던가요? 시트도 있고, 테이프가 있고, 도료가 있고. 근데 도료가 바르기가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그럼 이제 뿌리는데 도료는 층에 두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반복 작업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케이블이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거든. 기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료가 제일 편하긴 하나 성능상에 대해서는 뭐가 좋다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하기 힘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구간을 교체 작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분들에서 전파지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공식 양년표를 지금 한 번 더 숙지하고 외워가도록 하세요.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나머지 나뉘어라 방법이다. 그죠? 나뉘어라 방법은 화보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조금 써봐라 하는 형태니까 이런 자료로 쓴 사람이 있지 않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도료, 테이프, 시트 관련돼서는 피복이고 지금 어느 정도 작업합니까? 무기재료로 외장 설비를 하고 방지 도료, 기타 등등을 하고 난연성을 어떻게 갚는다 또는 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무기재료로 하고 유기재료로 다시 또 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10점짜리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보면 기술자 답지는 왼쪽에 3줄, 오른쪽이 비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순서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 1번에서 이렇게 가로, 그 다음 동그라미, 요까지만 나오는 거지. 요걸 벗어나서는 안 돼요. 습관을 자꾸 들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이렇게 벗어나 있지. 이렇게 기억,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항목이 세분화될수록 바람직한 답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크게 1번, 2번 나와 있죠. 그 다음 나와 있는 1, 2, 3, 4로 가는 거지 세부되어 있는 번호가 잘게 쪼개질수록 좋진 않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거의 다 해도 1번, 2번 뭐 그 선을 떠나지 않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쓰신 분도 있고 답을 요렇게 또 잘 쓰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글자에 대한 범위는 가급적이면 좀 크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었고 응답 개수에 관련되어 있는 공식 똑같은 공식 맞습니까? 그리고 밑에 0.4이 앞에 들어가 있네. 0.4 있네. 이게 1로 보이네. 이렇게. 그래서 해당 공식 놓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외울 거냐 해서 케이블은 지하 공동구 관련해서 한번 정리하자 했었고 이번에 접지 관련해서 한번 정리하자는 거죠. 예. 접지는 요 밀도입니까? 승인? 예? 이게 대지 저항률 로우로 되겠다. 그죠? 예. 대지 저항률 로우가 옴미터에 대한 고유에 대한 저항이랑 똑같은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로우 1, 2, 3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로우 1, 2, 3. 대지 파라미터는 땅속 깊이에 따라서 대지 저항률에 대한 분포 이런 것들이 지금 내 답에 없으면 적어. 지금 이 수업은 그게 중요한 거니까 남 잘 쓴 거 내가 뺏겨갖고 할까 하는 거 따로 정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했으면 요건 좀 건축전기 쪽에서 기술사님이
좀 잘 돼 있는 형태니까 뭐 보는 것이죠. 예. 깊이에 따라 가지고 이래 된다네요. 그래서 대지저항률이 가장 낮는 형태가 적정 깊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적정 깊이일 때 가장 대지저항률이 낮아서 깊게 묻는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알게 되고. 예. 그래서 잘 그릴 수 있겠죠? 요렇게. 깊을수록 더 안 좋네요. 그 안에 재질이 뭐냐, 환경은 뭐냐에 따라서 틀려요. 이걸 한번 정리해서 우리 단톡방에는 이런 답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제 의견도 나누면서 요거는 정규 수업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그죠? 질문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도 됩니다. 그죠? 질문하면 딱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우리 가는 시간보다는 1시간 정도 늦게 갑니다. 이러지 한번 좀 질문 아예 안 해. 그러면 안 돼. 질문해야지, 질문. 토양의 종류, 그죠? 참고로 우리 실장님 아까 들어오면서 표정이 되게 상기돼서고 좀 집에 좀 가자 하셨습니다. 그건 자기 서방님한테 할 소리지 왜 갑자기 열정 있는 강사한테, 그죠? 입 다물고 빨리 해라 이런 표정이네요. 지금 진흙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한번 잘 봐놓으세요. 대지 저항률은 낮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똑같이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한눈에 보기 편하고 답안지 쓰기 편하게 자꾸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답지는 답지화되어 있는 형태 데이터가 중요하고 방향성을 어떻게 방향으로 갈 거냐가 더 중요하지. 이것도 잘했네요, 그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진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온도 성분도 나와 있고 온도 개수 반영한 거 있고 15%에 대한 점도는 이 정도 나옵니다 해서 온도가 지금 20도일 때 마이너스 5도일 때는 엄청나게 한 10배 이상 상승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배 이상 증가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온도 차이에 대한 영향이 많구나. 이런 형태의 그림도 바로 보이는 것보다는 지금 요 그림으로 바로 정리 안 됩니다. 요렇게,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그림을 요렇게 승규님이 이렇게 쓰셨지만 내한테 갖고 올 그림에서는 얘 때는 이제 마이너스 5도. 그죠? 이건 20도. 여기서는 72, 여기서는 790. 그래서 델타에 대한 로우에서 어느 정도 차이 난다라고 해서 내 거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항상 잘 쓴 답 거를 갖고 와서 조금 잘하면 그럼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빼먹으세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내 거를 많이 퍼낼수록 나도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고. 그리고 계절, 물질, 해수 이런 것들 책에 있는 거니까 염분의 농도에 따라 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은 플러스 알파는 이제 화학적인 거. 화학적인 것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축소가 된다라는 것들도 양념처럼 조금 넣어놓으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잘 쓰셨네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도 적으셨더라고요, 그죠? 토항의 종류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써진 형태가 근데 이런 것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오타가 나면 그냥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좀 두 줄 치고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이런 부분인데 그 오타가 큰 의미가 있는 형태가 아니면 그냥 가시는 게 가급적이면 좋아요. 왜냐하면 잠 오타가 많을수록 준비가 아직 멀었구나라고 이미지가 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위권으로 갔는데 합격은 안 되는 거지. 이런 잔 오타가 많으면. 그러니까 그냥 흐름상 적어보세요. 그 사람이 뭐야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해요. 아, 이 내용이 있네. 이 내용이 이 내용 반영됐네. 정리 잘했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죠? 내가 이거 한 페이지 읽으면서 화재 전파 지수에 의해 K불의 분류 이렇게 안 읽는다고. 한번 쓱 보고 이거 들어가 있네. 그렇네.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거예요. 가채점이. 그러니까 굳이 이런 뭐 오타 이걸 만약에 80인데 60 썼다, 좀 70 썼다 하더라도 그냥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 대지 저항률 관계에 대해서 위험성 여부로 똑같이 써주면 돼요. 위험성 여부에서 쓸 때 옆에다 쓰면 어떤 게 더 위험하고 안 좋은 거냐. 위험성이 밑으로 갈수록 커지고 작아지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같이 자꾸 가미하는 연습을 조금 해놓으세요. 오케이. 그죠? 마찬가지로. 수분 함량도 마찬가지고 온도, 계절, 화학물질. 근데 내용이 좀 작다, 그죠? 그러면 비워두는 연습은 또는 피워두는 것들은 최소화시켜줘야 돼요. 가급적이면. 이거를 적다 보니까 자꾸 늘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세팅은 많이 적어가지고 한 페이지 내에 어떻게 끌어모을까.
근데 지금 이게 덜 적는 거와 똑같거든요. 이걸 그냥 말을 적으세요, 계속.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어떤 작용이 있냐? 그럼 밑에 줄에 동절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영향을 많이 입는다. 하절기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지. 그죠? 그래서 적어도 되는 형태인데, 근데 지금 뭐 다 비워두는 거라. 지금 페이지 한 이만큼 더 비운 거죠, 지금. 이렇게 두면 안 돼. 비우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자탄 감지기 회로에서 쉴드선. 쉴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지금 우리 규정에는 그죠? 차폐라고 하는 부분은 나와 있어요. 차폐는 있는데 이 차폐는 내열과 내화에 대한 관점은 없단 말이지. 이게 이제 끝으로 갔었을 때 결론이다. 그죠? 이걸 좀 반영해서 쓸 수 있는 부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부 기준안이 없으니까 넣자. 그래서 차폐 성능이 있는 형태냐, 어떤 보호될 수 있는 형태로 갈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두 가지가 쓰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었다고요. 어떤 선순위, F8, CBB, SB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STP, 그리고 AWG는 굵기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한 18. 약간 감독관 따라서 16 쓰라 하신 분도 있어요. 16에다. 그래서 그거는 뭐 자기 나름이지. 근데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자, 통신해봐야 이 굵기 정도 차이가 무슨 크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 두 개를 좀 쓰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적용 대상에 대한 부분들 화재 안전 기준대로 적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한 문제점 어떤 게 있더라 한번 봐놓고, 지금은 바로 전 시험에 내화와 내열 배선이 나왔고 쉴드는 원래부터 중요했었어. 세 가지를 계속 연습시키는 25점짜리를 물었잖아요. 그리고 전자파 방해 않는 요거는 기준입니다. 기준. 적용 기준에 대해서 적어라 하는데 기준처럼 못 적는 것들은 안 좋은 거야. 요거 적용 기준. 요거는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을 적어라. 이렇게. 무조건. 그래서 기준은 자기 알고 있는 것보다는 기준을 물었는데 기준대로 못 적으면 감점이 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잠시 예를 들면 준비가 안 돼 있더라.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법 같은 문제. 법 같은 문제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가 안 돼 있는 형태면 뭐 예를 들어서 NFPA하고 비교해서 써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써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어설프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전혀 엉뚱한 점수가 나와요. 차라리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새로운 용어라고 하더라도 그 용어에 관련된 형태 배경 지식이 좀 알고 있거나 조금이라도 들어봤으면 글로 가는 것들이 얘보다는 점수가 높아요. 왜냐하면 얘는 정해져 있는 규격화되어 있는 답안지가 있어요. 답안. 얘는 여유가 없어. 요거는 묻는 대로 안 적으면 날려. 근데 얘가 지금 자료 조사는 다 해갖고 모범 답안이라고 만들어 있으나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보면 괜찮은 것들이 좀 덜 나와요. 그걸 반영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었을 때에 대한 문제 부분들은 법보다는 나머지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했었을 때 그럼 또 답안이 또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보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지식부터 해서 출발해서 그래서 쭉 가서 도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것부터 쭉 풀어나가서 나중에 도달되게 만드는 거지. 그래 보면 얘보다 점수가 높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다시 얘기하지만 표처럼 정리해서 외우는 습관을 만들어 놓고 표화시키는 것, 그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고 지금 제가 좀 일찍 받은 대로 순서대로 가는 거고, 4번에 보니까 도로터널 고층 건축물 내용을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됐는데, 지금 도로터널 관련된 것들은 고층 건축물 시험에 나왔었고 도로터널은 아주 예전에 언급이 됐던 부분이라 가지고 화재 안전 기준도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화재 안전 기준이 원래는 거의 모든 설비를 다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203, 이 자탄 부분이 너무 이제 우리가 화재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환경이 나온 거지. 그 첫 번째가 나온 형태가 기본적으로 고층 건축물입니다.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에 관련된 603입니까? 603 맞나? 604인가? 603
보통 대답할 때도 다 됐는데 604입니까? 아, 도로터널 603? 도로터널 603. 오늘 소장님 합격. 604. 그리고 두 번째, 기존 화재 안전 관련돼 있는 설비를 적용시키기 너무 힘들거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이 도로터널 603. 추가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고층 건축물인데 특정한 장소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설비를 반영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 여기서 사이드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피난안전구역입니다. 피난안전구역의 어느 부분입니까? 피난안전구역에 별표를 적용시켜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으면 고층 건축물에 있는 화재안전 기준에 그대로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화재안전 기준도 아니고 그 화재안전 기준 내에 별표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화재안전 기준 명시되어 있는 별표 1 외에는 화재안전 기준대로 따를 것 이렇게 닦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법을 따르라는 건지 고층 건축물에 관련되어 있는 뭐 어차피 이걸로 넣겠지만 그것 또한 부실하면 나머지 기준을 따르게 돼 있어요. 순서는 이해되지요? 예, 그래서 피난안전구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한 번이 각각의 일반 건축물에서 볼 수 없었던 좀 특이한 환경이다.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소방전기니까 자탄 부분에서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터널에 보면 네. 말로 3번에서 4번이 굉장히 좀 요약되시더라고요.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법은 법대로 그대로 적용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이렇게 범위를 많게 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이 많아요. 적기는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본안처럼 얼만큼 요약할 수 있는 거야를 좀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갖고 와봐 일단은. 그거 하는 연습. 그러니까 뭐 하자면 기준에 거기 있는 거를 거기로 적는 게 아니고 저 말은 원래는 이 정도 분량으로 시험은 못 낸다고. 요건 10점짜리는 아닙니다. 원래 하려고 하면 추가로 플러스 알파 한 개만 더해서 25점짜리로 가야 되는 분량이에요. 그런데 내가 10점짜리로 꽂아 넣은 거는 그래도 짜낼 수 있는지 요약할 수 있는지 의미만 핵심만 빨리 보는 눈이 생겼는지를 반영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죠? 기준은 한 페이지 정도 또는 3분의 2페이지 되는데 절반 페이지에 이걸 채워 넣을 수 있는지 뭐뭐뭐 중요한지 그 내용이 반영됐는지 그걸 연습을 좀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법은 법대로 다 적는 것들을 가장 1번으로 봅니다. 1번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관리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적으로 지금이야 워낙 전문가들이 있고 많이 배우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은 거의 다 외워요, 사람들이. 그런데 옛날에는 의미 전달만 되더라도 그 기준이 맞다고 해서 넘어간 적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미 전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고층 관련되어서는 아날로그고, 그리고 뭐 직상 4개층, 50층 이상이면, 그죠? 그리고 설비 60분. 이렇게 해서 최적 할 수 있는 만큼 좀 많이 줄여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도 좀 더 중요하게 한번 봐놓고요. 고층 건축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음량 50층 이상 같은 내용이다, 그죠? 그것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는 형태로 되어 있구나 해서 나중에 한번 시험 답지 쓰시면 자는 쓰는 게 좀 낫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림은 자를 것은 하지 마세요. 그림은 연습의 산물이야 되지 자질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자가 삐뚤어진 만큼 보기 싫은 것도 별로 없어요. 차라리 그냥 선 그어가지고 어설프면 그러려니 하는데 자질하면서 어긋나가지고 이렇게 지우려고 막 하는 표시라든지 되게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러한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쓰고 금 끄세요. 아시겠죠? 예. 끄고 하면 삐져나와. 예. 그 양을 가늠이 안 되는 거지. 제임님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도전이 안 돼 있는 25점짜리는 개요를 짜내는 연습은 지금 평상시 때는 가능한데 시험장이 힘들단 말이지. 그때는 비워두고 쓰세요. 비워두고 쓰는 연습을 하고 여유가 남으면 이제 본론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근데 서론과 결론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비워두고 쓰자. 그 다음 나오는 예비전원하고 도로터널에 대한 기준, 잘 넣었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잘 넣었어요. 감열부 이렇게 막 터널. 잘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게 되면, 이게 다
당구장표 싣고 4번 옆에다가 해서 그림화 시키세요. 그림화. 요거는 개별로 물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터널에 있는 자탐에 관련된 설치 기준을 적어라 하려면 기준 적어도 3분의 2고 나머지 페이지가 남는단 말이지. 그러면 그릴 수 있으면 그림까지도 그려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말로 해서 보기 편한데 보통 그림까지 다 외웠으면 거의 안 봐도 다 됐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부분으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기준이 이제 많죠. 다 적기 힘든 거지. 그죠?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외워서 그죠? 복습을 또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비화제보 장소에 대한 기준이다. 요거 틀린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 그죠? 비화제보 장소 기준이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 비화제보 장소를 뭘로 보냐면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를 이렇게 보셨더라고. 그거에서 막 적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라나? 여기 비화제보는 지무사, 그죠? 말 그대로 지하층 무창층이고 환기가 안 되는 그리고 40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면적과 층고가 낮아가지고 일시적인 노동자격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곳.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는 지금 조금 이슈가 이 용어에 대한 조금만 정리합시다. 비화재보가 크면 클수록 비화재보하고는 피난 안정성은 반비례하고 있어요. 되겠죠,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 비화재보가 크면 클수록 피난 안정성은 저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설비에 대해서 시키는 거고, 피난 안정성은 동시에요. 설비도 잘해야 되고, 사람 훈련도 잘해야 돼요. 교육도 잘 돼 있어야 되지. 그러고 보면 포괄적으로 하는 거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는 설비 쪽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야. 설비 쪽. 이 부분에 설비의 대표적인 예는 자탐에 대한 수신반이다. 그죠? 수신기 감지기. 이때에 대한 평균 신뢰도를 올리는 것들은 감지기 기준점으로 했었을 때 8종으로 가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놓읍시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고비용으로 많이 투자해서 개선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심지어 보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맨날 비화재보예요. 비만 오면 감지기 동작해버리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들 비용 투자밖에 솔직히 답이 없다라는 거. 원치 않는 경보는 기본적으로 비화재 경보,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형태, 그죠? 잠재적으로 또는 예를 좀 들고 우발적, 악의적, 미확인. 다 잘 적었지요? 이제 잘, 네? 적긴 적었다고. 아이고, 성질은 참. 그죠? 누가 봤으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 줄 알겠는데, 저 끝에 있는데. 참고로, 그죠? 잘 들리게. 다 적었어요. 나올 때까지 합시다. 선생님 얘기하는 나올 때까지. 비화재보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 그죠? 다시 한번 보면, 비화재 경보 관련. 그리고 우발, 악의, 미확인.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이런 용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석이고요. 기본 원래 용어예요. 같이 써주는 습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조금 외우고 나면 원어를 적는 형태의 습관. 이하는 약어를 써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 적고 이하의 SP 이런 거 있죠. 스프링클러 설비 이하 SP 이제부터는 SP로 다 적고. 원래 우리는 답안에 대한 방향성이 누군가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향이랑 좀 비슷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답지가 연구반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방향이 좀 되는 것이 고민한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런데 1교시는 좀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많이 타 있으면 좀 빼긴 뺄 겁니다. 이것들은 이미지는 좋아질 뿐이지 채점하고는 무관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을 더 보완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더 낫습니다. 주된 의미는 이게 맞지만, 이거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이거 네 가지 다 있고, 그렇죠? 알세대 핵심 시간이 뭡니까? 감지 시간에 대해서 주 원리까지도 설명이 잘 돼 있어. 그렇죠? 한번 써보면. 그래서, 이렇게 ADD, RDD, Rset, Aset,
너무 섞었는데. 좀 너무 너무 섞었는데. 오늘 안 와서 맥살 안 잡는지만 왔으면 맥살 잡는다. 예, 모으다가 약간 잘못된 형태의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예, 너무 왔습니다, 지금. 희재가 지금 목소리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죠? 예, 크게, 아니거든요, 그거. 이러면서.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플래시오버까지 생각하면 좀 편하다 했었죠. 이렇게 이제 플래시오버까지. 요까지를 이제 A셋으로 잡고, 이렇게. 요까지 이제 R셋으로 잡는 거지. 이렇게. 잡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요 흐름상은 별 차이 크진 않습니다. ADD, RDD. 근데 좀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요것들을 얽기에는 요 교차 시간까지가 R셋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까지도 R셋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고서상에도 없어요. 잘 하기 힘들지. 근데 그 기타 등인 내용들 잘 돼 있으니까 한번 판단하도록 하죠. 요 그림은 조금, 그래서 요 그림은 우리 모의고사 때는 괜찮고, 이제 써봤습니다 라면, 이건 조금 과합니다. 그래서 좀 더 줄이고 그런 부분이지. 그 다음 나오는 나머지, 그렇죠? 비화제, 우발, 악이, 미확인. 이렇게. 한 번 더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6번에 요것들은 지금 연습장을 펴서 써보세요. 보지 않고 수업 시간에 많이 해봤으니까 요거 10점짜리면 1, 2분 이내에 정리가 다 돼야 돼요. 안 봅니다. 보지 않고 써보는 거지 지금. 그래서 뭐 이것쯤이야 했는데 보면 선이 안 맞아. 연습을 자꾸 해놓으세요. 그렇죠? 예전에 그림 그리는 시간도 한번 했었어요.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 또 그림은 이제 장모 우리 약간 굉장히 유명하신데 심플 장모 화백이라고 그분이 그림을 그리면 여백의 미가 샘솟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면 그죠? 뭐 쉽게 말하면 점 하나 찍는 것처럼 이미지화되는 지금 꽉 찬 그림에 가깝더라고. 그래서 우리 심플 장화백께서 장족의 발전이 이제 장화백 빨리 해보세요. 저 그렸어요. 그 벌써 그랬었습니까? 너무 심플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알겠습니다. 벌써 다 그렸어야 되죠.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책마다 조금 언급되어 있고 소방전기책에는 공칭작동 온도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반하도록 하세요. 공칭작동 온도보다 정원식이 몇 도 이상 높은지에 대한 것들도 써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이해됩니까? 정원점에서 몇 도 이상의 동작되는 것들. 우리 오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적정선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냥 단순한 동작 원리에 대한 부분이지만 조금 깨알같이 추가로 적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그림을 보면 몇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지기가 조기에 빨리 동작될 수 있는지에 대한 특성 하나. 그 다음에는 적응성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적응성. 적응성이라는 게 뭡니까? 라면 기본적으로 차동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응성이 있는 거는 불꽃 감지기밖에 솔직히 불꽃밖에 없어요. 솔직히 불꽃 맞습니까? 불꽃에 대한 화재. 요거는 불꽃이니까 화재예요. 화재에 대한 적응성밖에 없지 완만하거나 일시적인 거에 대한 오동작밖에 안 돼. 그죠? 얘네들은 완만한 훈소 안 돼. 그리고 일시적인 안 돼. 이때는 오동작으로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맞습니까? 정원식은 어떻습니까? 정원식은 다 적응성이 있는 거예요. 자, 불꽃 적응성이 있고 완만 적응성이 있고 일시적인 적응성이 있어요. 적응성이 있단 말은 그 환경이 화재에 도달되는 시점이 돼야지만 정확하게 도달된다는 거예요. 동작한다는 말. 그래서 이해를 잘 하세요. 적응성이라는 것은 그 환경에 최적화 잘 돼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단적인 예를 한 번만 설명드리면 예 한번 볼까요? 발전기실에 어떤 감지기가 적응성이 있습니까? 발전기실. 감리를 해봐도
발전기 실에는 어떤 감지기를? 정원식인가요? 발전기 감지 설치 안 할 겁니까? 예? 틀, 렸, 따. 예? 별표 2에 자가발전실에서 정원기가 맞는 것 같은데. 빨리 찾아보세요. 참고로 차동식입니다. 차동식. 아까 말했던 별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연기 감지기하고 열 감지기 관련해서 적응성이 나와 있어요. 이 적응성은 법적 사항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적응성의 중요성을 안다면 발전기 쪽 자가 발전 설비라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자가 발전기 거기는 아마 내 기억도 차동식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찾으면 이제 마칠 때쯤 찾겠는데. 맞습니까? 네. 맞답니다. 그래서 행여나 정원식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고 적응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많이 반어토로 가세요. 그죠? 그리고 정원식과 차동식의 열적 특성을 알면 보상식이 얼만큼 더 좋은 감지기인지를 판단하게 돼요. 이때 좋은 점은 신속함만 있어요. 일단 신속함. 요거죠. 신속함. 요렇게 신속함만 있어. 문제점. 그렇죠? 단점은 뭡니까? 예. 그냥 오화로 동작되는 거라서 여기도 이제 문제점 많이 생기는 거지. 그죠? 지연이 발생되는 거 오동작률이 높은 거에 한 부분이다. 그죠? 예. 한번 봐놓으시면 좋겠고. 그림을 다 잘 그리시더라고. 요렇게도 그리셨네요. 이렇게. 그죠? 순서, 차동식. 그리고 나중에 한번 그림을 좀 그리시면, 복잡하게는 좀 그리지 마세요. 항상. 예, 심플이 약간 좀 많이 담은 듯한 느낌은 주는 게 좀 필요한데, 너무 번잡하게 그리는 것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죠? 예. 세모 동그라미 네모네요. 예. 잘했습니다. 예, 지금 도형 맞추기 이런 것들. 속도로 표시했네요. 그죠? 잘하셨네요. 이렇게 쓰습니다. 그죠? 요런 것들 추가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해서 좀 써놓는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답 채울 때. 7번에 산란광. 그죠? 답을 잘 적으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크기. 에너지 크기는 주파수랑 비례를 하고요. 그리고 파장의 반비례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구나. 오케이. 그죠? 그래서 쭉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UV, IR, 그리고 비지블, 가시광, 이렇게. 여기 엑스레이, 라디오파, 무선통신 쪽으로 가는 거지. 일로 갈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에너지는 엄청 커. 얘는 에너지가 작아요. 에너지가 큰 이유 범위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불꽃 감지 아직 안 배웠지만 왜 그럴까요? 이때는 에너지를 받은 상태를 측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볼까요? 요렇게 우리 연소 처음일 때 기억납니까? 이렇게. 요게 이제 에너지를 받은 상태예요. 맞습니까? 어떨 만큼 에너지를 받았어요? 활성화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받았지.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요 상태를 갖다가 검출해 낼 거예요. 검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그러한 다음에 에너지 방사 이후에 요 상태를 검출해 내기도 해요. 검출. 요때 에너지 크다. 그죠? 큰 UV 감지기. 우리가 얘기하는 적외선, 아니 자외선. 자외선. 얘네들은 에너지가 클 때 감지하니까 가급적이면 조기 감지가 돼요. 되겠습니까? 단점 뭡니까? 파장대가 굉장히 어떻게 작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염에 엄청 취약해지는 거지. 파장이 낮아서. 파장대 엄청 커. 파장대.
파장대는 얘는 작고 얘는 커. 파장이 길면 길수록 오염이 엄청 강해요. 단점이 조금 느려 얘가. 되겠습니까? 요 두 개를 섞어. 그걸 UV, IR. 그죠? 그 감지기를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요 부분은 자외선 UV, 요 부분은 IR 적외선. 이렇게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그리고 산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용어 정리를 좀 잘 해놔야 돼. 분산과 산란. 흡반투 이러죠. 흡수, 반사, 투과. 흡수, 그 반사됐었을 때 남반사가 있고 전반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지. 그때 이제 산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레일리가 있고 라만 산란이 있었어. 레일리 산란은 뭐냐? 라만은 뭐냐? 레일리는 입사관과 그죠? 예, 입사 들어왔던 놈이 그대로 나가. 방출되는 에너지하고 똑같은 형태고. 라만은 이게 바뀌네. 그래서 이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요. 플러스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되기도 해. 되겠습니까? 플러스 될 때는 어떨 때? 안티 스톡스. 그죠? 마이너스 될 때는 스톡스 이렇게 돼 있어. AS, S.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 관련해 가지고 흡수 여기 이후에 어떠냐? 그리고 스톡스 어떠냐? 관련된. 요거 계속 정리해 놓으세요. 습관처럼 외워서. 그러면 스터트가 어떻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두 개가 특이사항이 위에는 온도에 비례를 하고요. 밑에는 온도에 무관을 해요. 요 둘 차이점의 형태만 정리해도 얘네들의 특성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잘 적으세요. 지금 두 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해서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그리는 연습을 해놓도록 하세요. 되겠습니까? 레일리는 입사강하고, 그죠? 입사하고 방사됐던 게 똑같아요. 예. 입사됐을 때 나가는 만큼, 요만큼 줄었어. 요만큼. 그리고 기본적으로 떨린 상태부터 받아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서 주도록 하세요. 그죠? 10점짜리가 아니고 25점짜리로 두 번 나왔어요. 요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더 잘 적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놓도록 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구조부터 그려가지고 뭐 격자 진동이 있느니 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상세 내용 다 들어가겠지. 다 넣어서 한번 바로 들어가세요. 잘했다, 그죠? 요분도 잘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잘 보면 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읽기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적정한 글과 중요한 것들은 그림을 좀 더 섞어가지고 하는 것들, 연습을. 그래서 예전에는 그림을 계속 좀 많이 넣으라고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가급적 좀 그림 넣으라면서. 그림에 다 정리되잖아. 그림 안 넣냐. 이렇게. 라만, 랠리, 그죠? 그리고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으로 똑같은 형태로 잘 보세요. 요 그림에서도 맞히지 말고, 그죠? 요 두 개에 대한 차이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들. 되겠습니까? 그 에너지에 대한 큰 차이로 정리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써놓도록 하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옆에다가 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추가로 쓰면 돼요. 에너지의 크기는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돼 있고. 맞습니까? 그 형태가 같이 밑에서 겸해서 들어갈 수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히 이해해 두세요. 그 다음에 추가로 했던 것들이 플러스 지금 7번에 그죠? 온도를 어떻게 감지하고 거리는 어떻게 감지하니? 이렇게. 쓰세요. 플랑크 법칙 뭐 이런 것들 있어요. 프랭크 법칙. 반복하는 수밖에 없지. 람다분의 람다 4승에 비례하고, 그죠? E의 지수승에서 위에는 HCV, 밑에는 RT. 복사이력 관계가 똑같아요. 파장 똑같이. 됐습니까? 밑에는 RT가 KT구나. 네. K가 K는 옳지만, 네. C는
H는 프랑크 상수 6.33 15의 말 34승 있었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기출 문제라서 좀 더 다 정리돼서 괜찮은 답으로 세팅해 두는데 세팅과 암기를 같이 가면 되지. 연기 감지기 중요성은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연기는 기준점을 좀 잘 이해해야 되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옛날에는 요 기준이 하나 더 있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계단이 몇 미터 이내는 안 해도 된다라는 기준 기억납니까? 계단 몇 미터? 15m 미만의 계단은 안 해도 됐어요. 안 해도 된다는 말은 감지기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연기 감지기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었어요. 15m 미만은 뭡니까? 라면 구획실로 봐줄게. 열 감지기 해라. 이런 말이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관리사님이 감지기 없어도 자네 지적 안 했다더라고. 그래서 왜 지적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적혀 있던데. 그 아내가 여기 있는 거면 안 해도 되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건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는 설치 제외 장소 있죠? 하자 안전 기준에 우리가 계속 민감하게 보는 우리 지난 시험에 무슨 제외가 있었습니까? 지난 시험에 ESFR 또 뭐? 물 분무 관련돼서 그죠? 예, 설치 제외 장소. 설치 제외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설치인 거예요. 되겠지요? 빼려고 하면 설치 제외의 기준으로 찾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설치되는지 제외되는지도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요거 지금 삭제되고 그냥 계단이라고 명시되고 경사로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연기를 다 설치해야 돼요. 요 추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랑 얘렇게도 한번 같이 한번. 자, 연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연기, 부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맞습니까? 부력은 상승력을 위해서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변에 대해서 밀도 차이 이런 개념으로 가면 쉽습니다. 자, 밀도 차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온도가 오르면 밀도는 감소돼서 주변하고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 거지. 그죠? 부피 대비해서 질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승력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쪽 편으로 쭉 해서 부족해지면 얘를 갖다 우리는 단층 형성될 수 있어요. 잘 봐놓으세요. 또는 부력 부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상승력이 생기는 거. 그때를 우리 연돌 이렇게 부를 거야. 연돌 효과. 공식이 눈에 선하네. 요렇게 온도. 봐놓읍시다. 잘 보세요.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그리고 얘는 순수하게 그죠? 피난 안정성으로 판단해야 되겠다. 그죠? 30m는 감광계수, 가시거리 관점으로 메모해서 30m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합시다. 감지기 설치는 30m구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과하다. 그죠? 이렇게. 전장 또는 반장의 높이가 15m 이상. 감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거. 요 부분은 동그라미 쳐서 묶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추가되어 있는 기준 114회 때 기출됐었고, 얘랑 비교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기 반응용, 조기 반응인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곳과 유사하구나를 알고 있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피난 안정성이 피난 안정성. 화재에 대한 취약성. 그죠? 그 부분을 해서 같이 갖고 오는 거지. 취침, 숙박, 입원. 이거 똑같이 해놓으세요. 그리고 조기 감시하고요. 조기 소화하고요. 추가로는요. 조기 경보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기 경보하고 싶어. 경보를 안 하고 싶습니까? 조기 경보. 우리나라 기준에는 부실하지만
해외는 엄청 잘 돼 있어. 어디? 시각 경보기. 자면 그냥 장애인처럼 봐버리는 거야. 엄청 잘 됐습니다. 머리맡에서 광원이 번쩍번쩍. 다 죽어 이 시기야. 빨리 일어나 시기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네. 중요하게 잘 봐놓도록 하세요. 특이사항들 잘 보면 여기 있는 속뜻도 한번 잘 보고 갑시다. 어디 있습니까? 속뜻. 여기 보면 소급 적용도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강화되어 있는 기준으로 소급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위험도가 높았던 형태가 노유자, 의료, 고시원, 산후조리원 요 네 가지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자체적으로 피난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죠? 그런 부분들 보시고 요거 간단한 표니까 외워놓으세요. 그죠? 그죠? 네. 엄청 간단하게 외우세요. 이렇게, 그죠? 뭐 동그라미, 이런, 외우지 말고 바로 한눈에 이렇게 알 수 있게 봐놓으시면 되지. 그 다음에 9페이지에, 9번에, 광주시 분리형은 저도 알기도 이거밖에 없어서 그림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해서 빈 타입이 있고, 반사 타입이 있고, 이 자체는 좀 더 짧습니다. 30에서 한 50m 남짓 정도밖에 안 되고, 100m까지 한번 좀 잘 봐놓고, 지금 얘네들은 라인들이 또 2개로 설치돼야 돼요. 이렇게. 얘네는 1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요래서 다 주고받아요. 유지관리가 엄청 좋습니다. 여기는 닦고만 주면 돼요. 얘네들은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여기 관련 부분을 같이 관리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광주시 분리형 이런 데 가만 보니까 그냥 약간 반사판으로 번뜩번뜩만 하고 안 보여. 걔가 얘입니다. 얘가 나오는 쪽에서는 광원이 분리되어 있는 그 표시가 별로 안 나거든요. 1개짜리 이렇게 돼 있고, 요건 반사판만 이렇게 됩니다. 타입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점차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얘네들은 원래는 광주시 분리형은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분리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적되어 있는 광량으로 판단해요. 이해됩니까? 요렇게 그래서 내부에 연기가 피우는 형태가 있고, 손잡이 이렇게 테스트. 네. 광량이 얼만큼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일국수의 양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속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형보다는 훨씬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갑자기 발생된 연기로 동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기 흐름이 유지돼야지만 감지하다 보니까 분리형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잘 이해해서 감지기 당연히 신뢰도가 높구나, 이런 개념을 숙지하세요. 이렇게. 그죠? 설치 기준은 기본인데 아직 놓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공감설수 이렇게, 그죠? 아니, 벽면 높길이네요. 벽 면 높 길이. 요게 이제 예전에는 이게, 그죠? 퍼센트가 90%에서 줄어든 거지. 예. 요게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낮추는 게 더 낫습니다. 원래 이만큼 높이 했었는데 옛날에는 광원 축을 여기다 해놨어요. 90% 지점에. 낮출수록 연기에 대해서 더 빠른 감지가 가능하거든요. 줄여놓은 겁니다. 그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예. 광이 들어오는 양의 만큼 산란강 방식으로 나와 있는 형태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다, 그죠? 예. 이렇게. 광축이 햇빛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빛소자가. 그래서 수광면이 햇빛에 노출되는 순간 오동작을 해버리는 거지. 그죠?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해서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수업 시간에 말할 건데, 이 광축 사이의 거리는 일본은 15m 정도로 보고요. 우리나라는 별다른 지금 기준이 자체가 별로 없어서 시방처럼 해서 해놨으면, 그렇죠? 요거 따라서 감지 설치 개수가 완전히 바뀌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쪽으로 어느 정도 봅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점짜리에서 한번 똑같은 내용이네요. 빔 타입, 반사 타입으로 했었을 때 정리되어 있었고, 그리고 동작 원리 간단하고 그림들 정리되어 있는 것. 감지기 가장 기본은 동작 원리, 설치 기준,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 그렇게 가서 갑시다. 그 다음에 25점짜리 감시 제어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죠. 감시 제어반. 감시 제어반 다시 한번 수신기가 있고, 복합이 있을 거고, 감시 제어반이 있을 거고, 종합 방지실이 있을 거죠. 이렇게. 있습니까? 종합 방지실의 설치 대상? 설치된 시험에 나옵니다. 아직 유혈률이 안 돼서 대답을 안 하시는. 네.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나머지 기타 1, 2 사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드시 이렇게 찾아보세요.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려 했었고, 그죠? 방화구획 하느냐 안 하느냐, 감시 제어반. 개요가 빠졌죠. 그래서 우리 연습할 때는 개요를 가자는 거야. 그 개요는 감시 제어반이 이쯤 있습니다. 그죠? 설비에 대한 운영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중요도가 높다. 그래서 이제 구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 사항들, 그 방향성은 규모가 더 커지면 종합방지반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된 용어는 어떻게? 건축물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수신기의 안전도 확보가 필요하다. 현장에는 해당 규모는 수신기, 요 규모부터는 감시 제어반, 초고층에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3번은 뭡니까? 3번은 종합방지실급으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기타 등등 제반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지. 되겠지요? 건축물 커질수록 위험하다. 현재는 요 상태다. 결론은 종합방지실급으로 감시 제어반 개선하자. 이렇게 중요도가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네. 왜냐면 50층 이상만 설치하고 49층까지는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설치 목적이라고 보면 기능상, 그죠? 이런 기능들을 하네요. 적용 설비는 전체 소화 설비, 그죠? 지금 나와 있는 형태가 전 소화 설비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좀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소화 설비들 여러 가지를 다 적는 것들이 좀 필요하죠. 물분 모든까지 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요것들은 성능 형식 승인 기준이라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만 간단하게 적고, 요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죠? 요 내용은 통으로 반드시 암기시켜 놓으세요. 설치 기준, 화재 침수 피해 없고 개별 소화 설비에 대한 전용으로 쓰고, 개별 소화 설비로 가야 되겠다. 그죠? 소화 설비의 전용실에 대한 방화구획, 기타 등등 피난층, 기타층 가능한 내용, 부대 시설. 이렇게. 그죠? 이거 다 외웠죠? 세팅 아직 세팅 안 됐습니까? 세팅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세팅해서. 예. 다 외우시죠? 예. 그럼 이제 승균이 외웠으니까 이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승균이까지 외웠다는 분이 인력관리공단 쪽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다 외웠는갑다, 그거 이러면서. 중요합니다. 어떤 설비가 있는지 판단해서 이제 꼭 또 봐놓으시면 좋겠죠. 결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죠? 방지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확인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24시간에 대한 운영이 좀 필요하다. 또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인력, 그리고 또 나가서는 뭡니까?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독립적인 업무,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좀 방향성은. 설치 목적, 같은 내용이네요. 개요는 없이. 이렇게. 설치 목적은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나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능을 적는 게 맞느냐? 설치 목적은. 그죠? 그래서 좀 문제를 약간 애매하게 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죠? 방향성. 감시 제어반을 왜 설치하냐? 아까 말했던 5가지 단순 기능이 아니라
주택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부분인지. 이게 잘 썼습니까? 안 쓸래요라고 이렇게. 나머지 그죠? 예. 이상인 것 제외로 이렇게 요것들 수정합시다. 이상인 것 이외에 7층 7 이상. 예, 이고. 예, 이거예요. 7층 이상 2천. 연면적 2천 맞죠? 바닥 면적은 3천이 맞고. 예. 요거에서 많이 본 것 같죠? 다르게 또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예. 연결 성수관은요? 연결 성수관은? 5층 이상이고, 5층이 아닌데? 그거는 비상방송 아닌가? 5층 이상 7층 아닌가? 그 혼란은 시험 치러 가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연결 성수관 설비 설치 대상 5층 이상으로 6천인지야 아닙니까? 맞아요. 5층 이상으로 5층 이상이고 6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또는 7층 이상 5층 이상 요렇게 돼 있어요. 지하 포함 7층 이거 헷갈리죠? 예. 요 부분하고 좀 유사한 형태가 나중에 가면 25m, 50m에 대한 거리 따질 때는 비상 콘센트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기준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나올 때 723, 567 이렇게 막 정리 안 해놓으면 헷갈리거든요. 밑에 더 있는데. 3층 예. 뭐가 있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지하층 3층 이상으로 바닥 면적 3F 이상으로 바닥 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연결 송수관 나왔으니까 하나만 다 보면 어떨 때 습식으로 겸용일 때 습식 31m고 11층 이상 맞습니까? 가압 송수장치는 어떻게 넣죠? 이거는 습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높이까지? 31m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꾸 짜내는 듯한 표정이 아니라 그냥 네가 말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라는 표정일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러나 반대하는 데 있죠. 가압송수장치는요. 가압송수장치는 70m인데 이 70m에 대한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계하시잖아요. 전기 설계? 전기 설계라 빠져나갔습니다. 전기 설계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죠? 대상은 얘는 지면으로부터 해서 건축물 높이까지입니다. 건물까지예요. 얘는 송수구까지, 송수구가 아니라 방수구까지일 거예요. 제 기억에. 지금 기억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그 가압송수가 바뀌고요. 가압송수장치가 방수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아. 얘가 방수구까지고요. 미안합니다. 습식 여부는 건축물 높이까지입니다. 건축물 높이. 그래서 감리하실 때 혼란이 이렇게 와요. 둘 다 방수구 높이까지 왜 안 하고 바뀌었냐. 그래서 기준 중에 가장 좀 쉬운 쪽에 속하는 부분이라서 요런 흐름 딱딱딱 외우고 딱딱딱 외우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요거 부분들 이상인 거 외에 대상이고 나머지는 관련된 있는 부분들은 형식 승인 쪽에서 나와 있는 형태라고 최소화되어 있지만 조금 더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설치 기준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된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전용실 관련된 부분들 설명하고
결론 부분들도 항상 써주세요. 결론 쓰는 연습을 계속 해야지만 결론은 늘어요. 개요하고 결론은. 그렇죠? 종합방제실에 대한 부분들은 설치 대상 관련해가지고 설치 위치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면적 구조 설비. 이렇게. 그죠? 설치 위치, 면적, 그 다음에 구획, 부속실 출입문 통제장치, 조명, 기타 설비들. 요 설비들은 10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상세 설명을 해라. 이렇게. 그죠? 필요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9개까지는 반드시 이렇게 해놓고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흐름은 똑같습니다. 고층화, 심층화 될수록 수신반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져서 별도의 방지실을 꾸며서 준비하더라. 특이한 게 뭡니까? 하면 부속실을 따로 들어야 된다는 거. 부속실이 든다라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설치 대상에 관련되어 있는 50층 지하 연계 준초고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아니죠. 나도 이게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나도. 대상인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더 찾아보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처럼 외워버렸어요. 제일 정리가 깔끔해 보이는 형태. 표, 설비. 설비를 너무 묶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은 아래쪽으로 중간 이상 쪽만 가게 되면 나머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런 형태는 옆에 쓰는 것들이 보기 힘들어요. 그렇게 한번 봐놓으시고 현행 문제점까지 넣었어요. 문제점 뭐가 있습니까? 2층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힘들다. 그죠? 페일세이프에 있었을 때 기능이다. 지금 참고로 부산에 있던 LCT는 수신기가 페일세이프 돼요. 한 대가 목통되면 메인 수신기 옆에를 얘 거 기능을 끌고 와서 쓸 수 있습니다. 수신기가 목통이 되면 얘 거를 갖고 와서 쓸 수 있더라고. 그래서 완전한 페일세이프가 되는 거. 그리고 면적 규정, 감지기가 가야 된다, 그죠? 그런 내용들, 마찬가지 있는 내용들 똑같아요. 잘 해놨더라고, 그죠? 이렇게 끝. 결론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유지관리 측면도 다 고려하고 문제점의 개선의 여지가 있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개선돼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좀 하기 힘들면 몇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센서네요. 감지 원리 중에 온도 측정, 거리 측정 등이 있더라는 것들 앞에서 몇 번 이렇게 했었다, 그죠? 요것들은 25점짜리로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통으로 갖고 왔어. 이렇게. 그죠? 요런 부분들은 좀 더 강하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터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더라. 근데 빈번은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적는 거야. 빈번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됐었다. 이렇게. 아직 안 죽었어. 곧 나을 것 같이 적용되는 거지. 그죠? 하지만 너무 전무한 거예요, 설비가. 특히나 전무한 거는 감지가 과거에 설치됐던 형태는 감지 선형 자체도 없었고 자동 지수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때 대한 방향성이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 광센서를 내가 원리적으로 설명한 것들을 글로 깊숙이 들어가든지 실무적으로 쓰기에는 얘는 빨리 도입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도로터널 설명했었었고 광섬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설명. 작동 원리 중요하다, 그죠? 작동 원리하고 라만살라는 이 그림으로 정리가 잘했네요, 그죠? 여기서는 조금 더 들어갔어도 되겠습니다. 아까는 그 그림 이렇게 돼 있는 레일리, 그죠? 안티 안 되네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써보면 되겠습니다. 안티 스톡, 스톡, 레일리. 이렇게. 레일리가 L인가요? 레일리. 그림 한번 정리해서 온도 측정 원리 프랑크 요거 써도 되고 제곱의 4승 내도 되고 비례 관련돼 있는 형태니까 같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추가로 한번 수치적으로 적을 수 있으면 더 낫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라고 한 다음에 차이 그리고 똑같은 라인이라는 거 잊지 말고 거리의 절반이라는 것들도 잊지 마시고, 그죠? 결론은 반 페이지를 끌어내 보세요.
실제로 문제가 많은데 법은 요거밖에 설치 안 돼 있더라. 앞으로 방향성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해봐도 소용없어서 개선하자. 되겠습니까? 하지만 현장에서는 너무 많은 크고 작은 비용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더라.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적의 위치를 단시간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얘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되고 적용하는 게 필요할 거다. 이런 게 있지. 보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지하 공동구 터널의 위험대에서는 감지기에 대한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라는 내용들.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요 정도밖에 안 돼 있는 데서 적용할 수가 없더라. 법에 잘 돼 있으면 무조건 적용하겠지. 안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인지 판단하고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내용들도 한번 판단해 보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같은 원리예요. 전반사, 난반사, 그리고 흐름도를 동작 원리를 메커니즘적으로 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흐름도를 동작 원리를 플로차트 형태로. 그 다음 나오는 작동 원리 중에서 여기 부분은 좀 더 아까 낸 걸로 좀 더 바꾸시는 게 좋아요. 라만산란하고 그죠? 예, 라만산란 두 형태를 정리해서 쓰는 거. 그래서 요 부분들 프랑크도 다 잘 적었네요, 그죠? 밑에 있는 내용도 거리 측정도 마찬가지. 특징 그리고 결론. 상기와 같이 이렇게 해서 통해서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것들이 가능한지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정보화 발달해서 공동구도 이렇게 좀 더 넣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증가되고 있음을 이에 대해서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잘 적었어요. 예, 무난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끝이에요. 예. 오늘은 정해진 시간에 참 바르게 착하게 8시 안 넘고 그렇죠? 토요일은 공부와 다이어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놀라운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루에만 고생하자. 집에 가셔서 좀 쉬시다가 오늘 뭐 배웠노 하고 보시고 좀 주무시고 내일은 이제 오늘 저녁에 해야 될 거는 뭐 배웠노 내일부터 뭐 외워야 되지 라고만 해놓으세요.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일 종일 바짝 외우시면 됩니다. 요렇게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면 정리는 공부 시간에 포함이 돼요. 정리는. 나머지 시간은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 암기는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외우지 말고 언제든지 외워야 돼요. 수시로. 그죠? 그러니까 내 정리하고 앞으로 방향성 잡고 하는 것들은 공부로 한 3시간에 바짝 투자하고 나머지 거의 모든 시간은 펼 수 있는 대로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단톡으로 올려놨던 이유도 지금 모범 답안이라고 했던 클릭만 하면 뜨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떠올려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한 주에 10개에서 13개만 잡읍시다. 그렇게 하면 길면 1년이고요. 짧으면 8개월이면 표확 날 겁니다. 충분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더 활기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